1837년 프랑스 파리. 당시엔 오직 귀족들만이 마차를 탈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차를 가장 빛나게 만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놀랍게도 이 브랜드의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는 귀족도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흑수저 출신 이민자, 가죽 장인, 수작업 기술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만든 브랜드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을 파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디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 수많은 공방, 수많은 가죽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따지면 에르메스보다 앞선 것도 많았죠. 그런데 왜 오직 티에리 에르메스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디자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흑수저 출신 티에리 에르메스가 디자인 하나로 부자가 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디자인은 외형이 아니라 질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디자인은 예뻐야 한다고, 눈에 띄어야 하고, 멋져야 하고, 트렌디해야 한다고. 그런데 티에리 에르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디자인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그는 디자인을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만든 건 곱비였습니다. 그저 말을 끌기 위한 도구, 겉보기에 특별할 거 없는 가죽끈 한 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곱비의 곡선이 달랐고, 버클의 위치가 달랐고, 가죽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말을 타는 사람의 몸짓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사람의 손은 얼마나 떨릴까? 곱비가 어깨와 손목에게 얼마나 부담을 줄까? 그 떨림이 다시 말에게 어떤 스트레스로 돌아올까? 그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곡선을 바꾸고 마감을 다듬고 버클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누구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보기엔 예쁜 가죽 장비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달랐습니다. 이 곱비는 다르다. 말이 편해지고 나도 편해진다. 이걸 만든 사람은 내 삶을 디자인했구나. 그게 디자인입니다.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기 좋게 만드는 것. 사용자에게 맞춘다는 건 결국 사용자의 삶을 더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한 끗 차이가 에르메스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 브랜드, 컨텐츠 그 안에 진짜 질서가 있나요? 겉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 반짝이게 만드는, 편하게 만드는 그런 설계가 숨어 있나요? 에르메스의 곱비는 그래서 팔렸습니다. 단단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하루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둘, 디자인은 무게가 아니라 느낌이다. 티에리 에르메스가 만든 건 마차에 쓰는 하네스였어요. 말에 씌우는 곱비, 안장, 장비, 끈들 당연히 튼튼해야 하고 단단해야 하고 오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인들은 무거운 걸 만들었어요. 두꺼운 가죽, 큼지막한 버클, 묵직한 손맛. 하지만 티에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무거운 걸 만들기보다 가벼운 느낌이 나는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네스를 더 얇게 만들었고 곡선을 조정해 힘의 방향을 분산시켰고 버클의 무게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덜 피곤해졌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말이 빨라지자 마차도 더 빠르게 달렸고 마차가 빨라지니 귀족들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무도회 시간은 더 길어졌고 밤은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하네스 하나가 바꾼 건 단순히 말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하루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가죽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느낌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느낌은 곧 말의 발끝에서 시작해 사람의 어깨와 마음까지 다 있었습니다. 무게를 줄였더니 사람은 더 가볍게 느꼈고 그 느낌이 바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더 넣으려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더 무겁게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그 반대입니다.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살리는 것. 사람이 가볍다고 느낀 순간 그 제품은 기억에 남고 다시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게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가벼움. 그게 바로 팔리는 디자인의 진짜 시작이지 않을까요? 셋, 디자인은 상품이 아니라 기다림을 만든다. 지금도 에르메스 매장 앞에는 가방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을 새우기도 하죠. 돈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기꺼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며칠을, 몇 달을,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기다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디자인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에르메스는 단순히 예쁜 가방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가방을 갖고 싶은 마음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기다림으로 변했고 그 기다림이 곧 브랜드의 가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버킨백은 단지 바늘과 실로만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이어온 철학, 한 명의 장인이 20시간을 쏟은 시간, 쉽게 살 수 없다는 희소성이 담겨 있다는 걸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것이니까요. 좋은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당장 팔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만들고 떠올리게 만들고 쉽게 잊혀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건 그냥 예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디자인입니다. 보고 지나쳐도 며칠 뒤 다시 생각나고 한 번 만져봤다면 언젠가는 갖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 그 여운이 길어질수록 브랜드는 강력해집니다. 지금 팔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팔린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은 결국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건 결국 마음의 잔상이니까요. 넷, 디자인은 실패를 브랜드로 바꾼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음식도, 연료도, 사람도, 종이도. 에르메스 역시 포장용 박스를 만들 종이가 없었습니다. 늘 쓰던 베이지색 종이는 사라졌고 공급업체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남은 건 이 오렌지색 종이뿐입니다. 아무도 안 쓰는 색, 촌스럽고 튀고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브랜드들이 외면하던 종이. 하지만 티에리는 그 오렌지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종이를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의 오렌지색 박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색, 하지만 면세점에서도 매장에서조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박스. 처음엔 실패였습니다. 원래 원하던 색도 아니었고 브랜드 컨셉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티에리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결국에는 그 색이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에르메스 오렌지만 봐도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상상합니다. 그저 박스일 뿐인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태도를 선택하는 것. 디자인은 위기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예쁘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멋지게 버티는 것. 그게 진짜 브랜드가 되는 길입니다. 망한 색상, 남은 재고, 어긋난 타이밍, 그 실패들을 가리고 지우고 버릴 게 아니라 당당히 내미는 디자인으로 바꿔보세요. 언젠가 지금 그 실패가 여러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5. 디자인은 빠름이 아니라 오래됩니다. 에르메스의 가방은 지금도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듭니다. 가죽을 고르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마무리까지 그 어떤 공정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가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산 속도는 느리고요. 물량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브랜드 이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을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십 시간을 들여 한 땀 한 땀 꿰맨 가방, 장인의 손끝이 닿고 숨결이 배인 물건, 누군가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긴 그 무게감, 그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주는 가치.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팔고 빠르게 소비됩니다. 심지어 빠르게 잊히기도 하죠. 하지만 에르메스는 다릅니다. 느리게 만들고 오래 남기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에르메스의 가방은 지금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꺼내들 수 있고 심지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물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래된 디자인의 힘입니다. 빠른 건 금방 사라지지만 오래된 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게 브랜드가 되고 자산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짜 남는 걸 만들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디자인은 결국 시간이 만드는 공예입니다. 가장 느린 방식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티에리 에르메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흙수저였던 티에리 에르메스. 그는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귀족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닫고 고삐를 꿰매고 가죽을 다듬는 수작업 기술자였을 뿐이죠. 그런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하네스의 곡선을 바꿨고 고삐의 무게를 줄였고 버클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사람을 생각했고 가죽보다 느낌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황실이 먼저 그를 찾았고 그의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을 만드는 이름이 되었으며 그 철학은 지금까지 20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로 세대를 잇는 기업 유산을 만든 것이죠. 그는 결국 가난했지만 디자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돈이 아닌 철학으로, 속도가 아닌 품질로, 광고가 아닌 감동으로. 이것이 티에리 에르메스가 남긴 디자인으로 부자되는 법 5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디자인에는 티에리 에르메스의 정신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저 팔기 위해 디자인하는 그저 그런 제품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오래 남기고 싶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떡상하는 브랜드의 비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지금 너무 작아서 지금 구독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구독해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